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마음스토리 대표이사이자 이제 대한여한의사회 대협력이사 이재현입니다. 요즘 창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사실 정보를 찾기는 좀 많이 어렵죠. 저 또한 그랬었고요. 이제 제 회사는 좀 작기는 하지만 이제 벤처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력에서 있듯이 지금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보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여를 했었는데요. 덕분에 이제 배운 것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한테는 제가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만약에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창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 이야기를 간단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운이 좋게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양안반 혁진병원이고 이제 요거는 대학병원은 아니고 사설 한방병원이었는데요. 외래와 병동을 같이 보면서 이제 거의 하루에 100번까지도 제가 침을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진료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도 한의대에 오고 싶어서 한의대에 왔고 한의사로서의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연차를 써본 적도 없고 이제 휴가 외에는, 그리고 솔직히 이제 6시 전에 이제 초반에는 퇴근을 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오시던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한약이 너무 비싼데 경동시장에서 혹시 사 먹으면 뭔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제 자리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저런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식품용 한약재는 의약품용 한약재하고 달라요. 그래서 경동시장에서 지어 드시는 거랑 우리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받는 거는 다른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했던 곳이 이제 양안반 혁진병원이다 보니까 양방 원장님도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좀 친해지고 나니까 귀뚜라미 말린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방에선 이런 거 먹는다면서 나는 안 먹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좀 먹으라고. 근데 아기는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 네, 원장님, 인간요법하고 한의학은 좀 다른 거예요. 라고 이제 그냥 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뭐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은 팔을 못 드는 환자가 찾아옵니다. 간판이 없는 곳에서 뜸을 떴는데 한 3번째 정도 뜨고 나니까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보니까 직접구를 뜨시고 요 1도 화상 이상 한 2도 정도 돼 보이는 화상 자국과 함께 윗팔까지 뻘겋게 염증 반응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안반 혁진병원이니까 양방 원장님한테 토스를 해서 이제 빨리 항생제를 처방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한 날은 환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귀가 좀 잘 안 들려. 왜냐면 옛날에 이제 한의사는 아닌데 그냥 아는 사람한테 침을 맞았는데 고막이 터졌거든, 침을 맞아서.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좀 가긴 했는데 늦었다고 해서 더 이상은 뭐 이쪽 한쪽 왼쪽 귀는 잘 안 들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내가 배운 한의학은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왜 인간요법하고 한의학을 자꾸 헷갈리는 걸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대에 왔고 진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연차도 적고 지금 이미 로컬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딱히 내가 크게 연구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히 제가 쌍화차를 팔아왔던 전통찻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쌍화차를 파는 곳에서 쌍화차랑 쌍화탕이 다르다. 그러니까 식품용 한약재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좀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은 했어요. 내가 이렇게 쌍화차 한잔하면서 심리검사하는 요런 심리 카페로 브랜딩을 하면 돈을 벌진 못해도 이제 망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한의사 일을 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풀 대출로 그냥 제 이제 신용 대출로 이제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터집니다. 제가 19년도 10월에 인수를 하고 19년도 1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 사진들은 카페에 실제로 비치를 해두고 있는 한의학 관련 이제 만화랑 콘텐츠들이에요. 이처럼 제가 가볍게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름 뜻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심리 서비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런 심리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웹빌딩 서비스로 이제 개발자는 비싸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MVP를 만들고 시장을 검증을 하고, 요 검사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심리상담 선생님들한테 콜드 메일을 보내서 미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스토리라는 회사,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왜냐면 제 주변에 이렇게 창업을 하신 분도 없으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었거든요. 국가에서 초기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 사업들하고 발맞춰서 가야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미 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혼자서 열심히 창업 관련 이제 교육도 찾아서 듣고 사업 계획서도 열심히 써보고 다 떨어지고, 이제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카페, 온라인 서비스 다 관리하고, 지금도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때는 주 6일 진료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부원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되게 힘들고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개발자가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원래 한 2년 동안 계속 제가 이제 필요한 최소 기능만 부탁을 했던 개발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지분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2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저는 몰랐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뭔가 이거를 제대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1인 대표자로는 조금 어렵고요. 1인 사업자가 아닌, 그러니까 1인 대표, 그러니까 대표는 물론 1인이긴 해야 되지만 임원이 한 명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되며 그 한 명이 개발자일 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특히 요새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시작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몰랐지만 그냥 운이 좋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CTO를 영입을 해서 온라인 자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백엔드 기능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강원 창조경제센터라는 곳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덕분에 그걸 활용해서 아이템을 여러 번 피보팅을 하면서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을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에도 선정이 돼서 국가 과제를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았고, 이제 올해도 중기부 주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만약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좋다,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근데 저처럼은 말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요 자리에서 지금 창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세세하게 어떤 것들이 예비 창업자 대상의 사업이니까 해봐라 라고 정리까지는 아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거는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Q&A 시간에 물어보시거나 상부 시간에 물어보시면 제가 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이제 대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매년 이런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 정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내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저도 몰랐지만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창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 제가 대표적으로 딱 3가지만 일단은 좀 가져와 보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내 의사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 상황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말을 대답을 하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자주 하는 발표는 정보 전달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네, 여기 교수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루하다, 졸립다,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뭐 그냥 잠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선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왔던 여태까지 의사소통이 되게 일반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다듬는 법.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가 세상이 원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궁금해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상 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짐작을 했을 때 이럴 거다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강요하는 건 사실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상 되게 좋은 거를 배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넓게 보는 법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직군의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우리는 사실 한의대 생활이 그렇잖아요. 6년 동안 옆에서 이제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서 비슷한 환경에서만 자라서 또 졸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원장을 한다 아니면 개원을 한다 결국 보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조별과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조별과제 빌런 해가지고 많이 뭐 이렇게 SNS에도 떠돌아다니고 하는데 모든 일은 사실 조별과제랑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했던 조별과제는 되게 작은 거니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해도 괜찮았지만 세상에서 하는 조별과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이게 내 옆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이 우리 더 나아가서 한의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까지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게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가 되었고 여러분도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주의할 것들도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풀대출로 시작한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도 이제 나름 이거를 개인적으로 요것만 할 게 아니라 한의사로서 일도 하면서 병행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무모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정말 뜬금없이 그냥 쥐가 전선을 갉아먹어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벌릴 때는 돈이나 에너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리고 레버리지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레버리지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어요. 그것 또한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래야지 상황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진료를 할 때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을 한계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고민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잘할 것 같고 내가 앞으로 뭘 해나가야 될지는 사실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거는 한두 해 잠깐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라던가 남들과의 비교도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오는데 스트레스가 마냥 나쁜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학점을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학점이 3점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4점대 이상의 학점을 맞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학업을 놓진 않더라도 그냥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사 때 이제 스타트업에서 상담 일을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중국어 약간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또 뜬금없이 이 중국어 배운 것도 스타트업이다 보니 제가 졸업하고 나서 스타트업 관련 강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본사 때 스타트업을 그 중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게도 거기서 그런 스타트업 관련, 창업 관련 교육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색깔이 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지만 이거 역시도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꾸준히 요거를 위해서 노력해보고 생각해본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게 주어지는 거는 그냥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또한 여러분의 기회를 잡으려고 앉아있으신 거고요. 기회라는 말은 그 누구도 떠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거 여러분의 의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는지도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한의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일종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가 어떻게 여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저는 봉사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졸업해서 해야 될까? 그래서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뭐 병원에 계신 분 아니면은 뭐 저는 원래 심리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심리 쪽으로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한의원을 하고 계신 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고 다녔는데요. 1년 후에 제가 그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거와도 닮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 그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해도 그랬고 그 다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고 100%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다양한 기회를 쟁취하려고 노력하시고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실패와 거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거절당한 게 정말 두 자릿수가 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카페를 시작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일 거다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인 게 2년, 한 1년이 지나가니까 여전히 코로나가 성행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거절이라던가 실패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이제 선택한 거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발견이 될 거고요. 인생에서 세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 회장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획득한 태도는 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가 모여서 여러분의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경험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저도 이제 질문 받은 거를 토대로 좀 만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요거는 몇 개는 좀 따로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봤어요. 3가지 정도 추려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한의대에서의 경험과 한의사인 것이 창업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저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선정되었던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의 창업 지원 사업은 대상이 대학생하고 대학원생이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생, 제가 지금 신경정신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서 발표를 하고 사업계획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저보다 20대 초반 학생들이 훨씬 잘합니다. 요 창업에 대한 준비가 그 친구들은 이미 대학교 그 1, 2학년, 3, 4학년 내리 동아리라던가 선배들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뭐 했죠? 우리는 그냥 한약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템은, 제가 여기에 선정이 됐던 아이템은 제가 한의사이면서 동시에 한방신경정신과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한의정신치료 이론과 관련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워왔던 영역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한의사인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뭐 창업을 하든 뭘 하든 지금까지 해왔던 한의학과 관련 지어서 제3의 뭔가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의사 본업 외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체력 소모나 이런 것들이 클 것 같은데 뭐가 이제 제일 힘들었는지 궁금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외부와 내부적으로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외부로는 뭐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모함을 받는 일도 이제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내부로는 금전과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창업뿐만이 아니라 한의원을 아니면 한방병원을 경영할 때에도 역시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과 사람과 관련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세무와 법률적인 지식을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시로 의료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의료법이 국시 과목인 이유가 다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한 번쯤은 이제 이런 법률적인 걸 찾아봤을 때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법률 조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읽는 법을 좀 미리 배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창업 등에 이제 한번 인상의 거리가 먼 길로 들어서면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창업의 길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선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계속 가면 되는 거고, 선택의 기록에 서는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답이 없거든요. 요 시험 공부랑 다르게. 그래서 일단 선택을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믿고 그냥 가시고요. 주변 사람과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조금 더 그냥 나은 방향으로 미세 조정을 해 나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한의사의 선배님들하고 꾸준한 교류를 이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인생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